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제 중국의 상하이, 수도 봉쇄,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악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체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보자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상하이 봉쇄 뭐 이런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이제 물가 상승은 뭐 이미 예상된 부분이라서 아마 기업들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매출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게임 섹터도 지금 죽고 있긴 하지만 게임 산업도 최근에 없었던 사업 방향들을 좀 여러모로 확장하면서 오히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문제의 본질은 바로 정치적인 겁니다. 상하이 봉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막 각국에 교류해야 되고 코로나가 이제 풀려가는 이 상황에서 봉쇄를 한다. 이거 정치적인 거죠. 나름 어떤 이유를 가져오겠죠. 뭐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저렇다 뭐 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코로나를 종식시켰다라고 보도하기까지도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엔데믹을 선언하는 시점에서 이제 봉쇄를 한다. 이 봉쇄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이게 상하이가 경제의 중심지예요. 상하이 봉쇄 조치에 따라 경제적 타격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막고 있는 거죠. 틀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 전쟁은요. 이것도 정치적인 거죠, 사실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푸틴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보복이라든지 경제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서 여러모로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기 어떤 분께서 그런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파월 입 좀 닫게 해달라고. 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파월 의장이 나와서 뭐 금리 인상을 뭐 몇 포인트 한다 이런다 저런다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또 휘청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요 다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못 내갖고 기업들이 부진하고 다른 경쟁 업체가 치고 올라와서 우리나라 산업기업 주요 산업들이 경쟁 구도에서 밀리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증시의 이 흐름을 보자고 하면 다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말 하나에 의해서 증시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떨어지면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의 뭐 2,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증시가 코로나에 대해서 반응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나라 코로나도 굉장히 수치가 많이 늘어나고 환자가 많이 늘어날 때도 증시가 악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이 물론 중요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중국이 상하이 봉쇄한다, 지금 한 달이 지나간다 이런 상황 때문에 증시가 다 안 좋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요 기업을 죽이진 않아요. 기업이 망하게끔 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까지 갔다가 정치적인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하면 이거를 원상 복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봉쇄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나라 막론하고요. 경제가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가 곧 나라의 힘이고 이게 국방력까지도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포기하고 봉쇄를 계속한다?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헝다 그룹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헝다를 파산시킨 거거든요. 이게 헝다가 자체적으로 파산된 게 아니에요. 물론 재무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걸었죠. 그럼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건다는 건 어디에 거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걸었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헝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연쇄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이걸 막았어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의 본질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하나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상하이 뭐 봉쇄 끝냈고 우리 코로나 끝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또 바뀌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협상 이야기 나오는데 또 결렬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뭐 협상을 하거나 휴전을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뀌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요.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요. 이거 마냥 올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마냥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좀 조절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거 자칫 올렸다가 큰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일단 파산이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절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이 정치적 이슈들이 정치적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거 우리는 좀 기다려야 돼. 해결이 되는 거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볼게요. 지금 사람들의 공포 심리, 패닉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반등이 줄 것 같이 했다가 이렇게 밀어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이 어떤 전략을 쓴다고 했죠? 반등 줄 것 같이 하다가 밀어내는 전략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패닉셀을 하게 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질려버려요. 종목도 이렇게 하면 질려버려요.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죠. 욕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유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요. 한국 증시도 그렇고 주요 가격을 많이 이탈했어요. 여기가 이탈을 해버린 거고 오늘 펄어비스도 폭락했죠.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장난이에요. 자, 펄어비스 얘기도 잠깐 하자면 펄어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그래서 앱스토어 마켓에서 뭐 1등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갑자기 부진 이야기래요. 이거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이거 세력 말장난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 만에 부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결과를 까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사실 펄어비스가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차기작 출시가 되는 게임들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건데 마치 중국에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박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쓰는 전략인데 진짜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고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서브적인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요거가 이제 소멸돼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해서 주가를 박살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재료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도 너무하긴 하죠. 하락폭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주요 저항을 이탈한 상황이 맞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은 언제까지 끌고 갈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누구도.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선에서는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뭐 가치 투자를 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가치 투자는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이렇게 좀 싸질 때 그때 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윙 투자나 좀 짧게 잡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폭락이 단번에 너무 크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금 비중을 막 손절하면서 가져가긴 좀 그렇고요. 일단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선 그은 데 있죠. 한 91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장도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낙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반등은 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한번 볼까요? 네, 미국장도 어제 멤버십 라이브 방송 밤에 진행을 했는데 사실 추세를 이제 이렇게 되면 깨버린 거가 돼버립니다. 여기까지는 봐줄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등 그림은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요거는 추세를 완전 이제 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패닉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또 뭐 한 방에 죽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아직은 기술 반등 영역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반등을 줄 때 현금을 확보하는 게 1차적으로는 좀 괜찮은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전장 너무 밀었는데 뭐 이런 문제의 본질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뉴스를 좀 유심히 잘 보시고 일단은
여러 주요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회복은 당장이 좀 어렵다라는 전제 하에 현금을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